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부터 출력을 제공받는 방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모니터에 이어서 프린터를 비롯한 다른 출력 장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중에서 먼저 이제 도트 프린터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도트 프린터는 이제 지금은 사라진 프린터긴 한데 글자를 이렇게 점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텍스트라든지 그래프 출력을 할 때 이 정기적인 출력 값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중에서 이 점 형태로 먹지 같은 데다 이렇게 때려서 출력을 했던 그런 프린터가 도트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식 프린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이제 타자기가 있었다면 타자기에 먹줄을 놓고 글자 가서 때려서 종이에다가 글씨가 찍혔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프린팅이 되는 게 바로 도트 프린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라고 되어 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처럼 점들에 의해서 구성된 글씨나 기호들이 먹지를 통해서 종이에 때려짐으로 인해서 프린트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프린터의 주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프린터를 하다 보니까 이 충격식 프린터의 중요한 부분이 해머죠. 아주 작은 전기식 해머가 있고 이 해머가 먹지라고 불리우는 그 리본이죠. 리본 위에다가 이제 이 해머가 인쇄 핀들을 이렇게 때려서 그 잉크가 종이에 묻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해머의 숫자가 9핀과 또 24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당연히 24핀이 더 정교한 형태로 프린트를 하게 되어 있고요. 충격식이다 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해상도라고 하는데 이제 모니터처럼 프린터도 해상도가 있습니다. 1인치당 몇 개의 도트를 찍느냐 그걸 이제 DPI라고 하는데 180 DPI 정도를 출력을 하셨습니다. 뭐 종이하고 리본이라고 불리는 먹지 외에는 거의 유지 보수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그런 프린터에 속해 있고요. 일부 아직도 이렇게 기계를 이 도트 프린터에서 바꾸지 않은 그런 업무 보는 데에서는 영수증 인쇄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쓰고 있는 그런 프린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를 뿌려서 출력하는 프린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때리지 않고 뿌려서 하기 때문에 비충격식 프린터라고 하고요. 사실은 도트 프린터 외에는 거의 다 비충격식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원래 슐레페커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품의 이름입니다. 아예 고유 명사인데 이게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 뭐 앱손이라든지 캐논에서도 이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그냥 앱손의 잉크젯, 뭐 캐논의 잉크젯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일반 명사화된 이제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손에서는 이제 피조라는 명칭으로도 썼고 캐논에서는 버블젯이라는 명칭으로도 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칼라인 경우는 이제 칼라 잉크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캐트리지 형태로 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세한 잉크를 색깔별로 용지에 분사해서 이미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작은 점의 집합으로 이미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점의 크기가 이렇게 작을수록 고품질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프린터 가격보다 이 캐트리지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터를 사면 그 프린터에 맞는 캐트리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가 프린터가 주품목이 아니라 그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 캐트리지를 파는 것이 오히려 주력 사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그 소모품의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고장이 잦았고요. 대개는 이제 소음이 또 프린터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고 그다음에 고품질의 출력의 사진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양이 이제 많지 않은 가끔씩 프린터하는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노트 프린터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뭐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가장 보편화된 게 레이저 프린터죠.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이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프린터 자체는 별로 비싸지 않으면서 이 프린터에 들어가는 보통 토너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인쇄 소모품이죠. 그게 비싸죠. 그래서 이 토너에 의해서 주된 수입을 잡는다고 말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프린터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글씨와 여백의 색을 구분해서 토너라는 것을 종이에다가 묻히는데 복사기와 거의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송된 자료의 형태를 이렇게 프린터와 이 필터 사이에 레이저 빔으로 쏘고요. 그리고 이 토너 가루를 그 레이저 빔 형태로 쏜 형태에다가 밀착시키는데 밀착시킬 때 이제 종이가 롤러를 지나면서 토너에 왁스를 녹여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토너 가루를 밀착시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이는 작업 때문에 프린터를 많이 쓰게 되면 프린터의 온도도 올라가고 인쇄물의 온도도 올라가죠. 그래서 종이의 질이 좋지 못하면 나중에는 종이 자체가 변형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고 또 빠르기 때문에 많이 사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칼라 프린터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유지 보수비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린터 가운데서 3D 프린터와 4D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원래 이제 3D 프린터라는 명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원으로 따질 때 1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 공간, 4차원은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3차원적인 사물에 관한 전개도를 만들어 주는 거를 이제 4D 프린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존재하는 3D 프린터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실제 사람이 직접 쓸 수 있는 실물들을 직접 이렇게 3차원적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3D 프린터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4D 프린터는 생물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바이오팹 4500 모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3D하고 비슷한데 만드는데 국한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 안에 혈관이라든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이식을 했을 때 그게 동작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경우는 그냥 피동적인 사물인데 이쪽은 능동적인 사물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을 4D 프린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런 프린터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프린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장치 가운데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커는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컴퓨터가 처리한 그 출력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의 음성 신호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장치를 스피커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꼭 뭐 음성 신호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주파수 대의 소리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지는 장치 마이크하고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 스피커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터나 이제 음성 코일을 이용해서 스피커의 안에 있는 스피커 들어오기 전의 상태의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상태로 변환시켜줘서 이 기계 에너지가 사람의 귀에 이제 여러 가지 아날로그적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가 진동판을 이제 진동을 시키면 그 들어오는 시그널에 따라서 모터가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그런 용량들이 달라질 테니까 그거와 접촉하고 있는 공기가 진동돼서 본래의 말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신호들의
해당되는 음파가 발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피커입니다. 뭐 우리가 PC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아주 간단한 좌우가 되어 있는 스피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보면 이게 저음을 맡아주는 그런 스피커를 비롯해서 또 여러 형태의 조합을 이룬 여러 채널을 가진 스피커도 있고요. 그리고 헤드셋 형태로 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스피커죠. 자, 스피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피커 하나하나를 이제 채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스피커마다 담당하고 있는 음의 영역이라든지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를 이제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고 스피커가 하나 있죠. 여기에서 소리가 한 곳으로만 나오죠. 이걸 원 채널 또는 모노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 스피커가 두 개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스테레오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소리가 다르게 나와서 현장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2.1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레오와 똑같죠.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LFE라고 해서 저음 효과를 내는 로우 프리퀀시 이펙터로 해서 주로 우리 흔히 이제 베이스 스피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 더 두게 되는 거죠. 되게 저음만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채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레프트, 라이트 있다는 면에서는 스테레오 똑같은데 뒤쪽에 서라운드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서라운드, 레프트, 라이트가 존재하죠. 이걸 4채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1 채널은 전부 스피커가 5개 하나에서 6개죠. 6개인데 서라운드 있는 4채널처럼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서라운드 왼쪽, 서라운드 오른쪽, 그거 외에 중앙 센터 스피커가 하나 있고요. 또 베이스를 다 담당하는 저음을 담당하는 LFE가 존재합니다. 보통 5.1 채널. 자, 6.1 채널은 스피커가 하나 더 있습니다. 5.1보다 뒤쪽에 이렇게 리어 센터라고 해서 뒤쪽 중앙에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7.1 채널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돌비의 DTS 방식, DTS라는 게 디지털 티어터 시스템의 약자인데 돌비의 DTS 방식하고 소니에서 이야기한 SDDS 방식, 소니 다이나믹 디지털 사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6.1 채널에서부터 더 스피커가 하나 더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은 이 돌비 DTS 같은 경우는 이 리어 센터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DDS는 리어 센터도 없고 오히려 앞쪽에 센터에 레프트와 라이트가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9.1 채널, 11.2 채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가정집에서 사용하기보다는 극장과 이런 영화관에서 무대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피커 채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입력과 출력 장치를 설명할 때 그 컴퓨터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한 적도 있고 그냥 생략한 적도 있습니다. 주로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약간 복습을 하면서 한번 입력 장치, 출력 장치와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마우스 연결할 때 이렇게 시리얼 포트에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처럼 이렇게 9핀으로 되어 있거나 25개 핀으로 되어 있는 시리얼 포트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은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IBM PC인 PS2 포트 형태라고 그랬죠.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6핀짜리, 이 중에서 4핀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PS2 포트라는 또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출력 장치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 4.0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USB 중에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 있는데 A 타입은 여기 앞에 보는 것처럼 위아래가 비대칭인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약간 D자처럼 생긴 납작한 그런 A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가 대칭인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꼽아도 똑같은 이제 C 타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USB 이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모니터 쪽에서 많이 연결된 부분들인데 그
그 영상을 주로 맥킨토시나 애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게 보통 인터페이스는 암수가 있죠. 이게 이제 주로 암놈이고 이게 순놈이고 암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놈과 순놈이 있고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 미니 DP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그래서 애플사에서 주로 영상과 음성 신호를 다 이제 내보낼 때 사용하는 이제 포트가 바로 미니 DP고요. 미니라는 말을 이제 빼서 그냥 DP라는 것도 있습니다. DP.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넓적하게 생겼고 몇 개의 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개짜리가 3줄이 있으면 15개 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일반적인 모니터 옛날에 모니터 포트, 모니터 인터페이스 그럼 이거를 꼽았습니다. VGA 포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D 서브라고 합니다. 생긴 모양이 D자처럼 생겨 있고 서브라는 거는 이 D자처럼 생겨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뭐 작은 파트다라고 해서 이제 서브라는 이제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D 서브에서부터 선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미니 DP죠. 미니 DP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케이블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죠. HDMI. HDMI는 이제 하이 데피니션 이제 멀티미디어입니다.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약자인데 그래서 음성과 영상을 다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들보다 조금 앞섰던 부분이 DBI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DBI, 디지털 비디오 인터페이스, 뭐 디지털 비주얼 인터페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경우는 HDMI를 DBI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DBI 포트는 영상만 합니다. 음성은 하지 않고 HDMI는 영상과 음성을 다 하고요. 밑에 나오는 DP는 영상과 음성을 다 하죠. VGA는 D서브는 역시 음성을 안 하고 영상만 하게 됩니다. 이 DBI 포트, DBI 인터페이스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면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DBI하고 뭐 A도 있고 DBI D, DBI I 있습니다. DBI A는 아날로그고요. 그 다음에 DBI D는 디지털이고 DBI I는 인터랙티브 그래서 주로 디지털이긴 한데 이제 양쪽 방향 송수신이 다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어디 가깝게 돼 있나요? 여기 가깝게 돼 있죠. DBI D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썬더볼트라는 겁니다. 이 썬더볼트는 애플하고 인텔에서 공동 개발했고요. 버전이 지금 썬더볼트 3까지 3까지 나와 있는데 생긴 모양을 보시면 여기 USB-C 타입하고 같이 생겼죠. 그런데 다른 점이 USB-C 타입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위에는 이렇게 번개 모양 썬더볼트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양은 USB-C 타입이긴 하지만 이제 썬더볼트라고 해서 얘는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초당 40기가비트씩 전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서 이런 입출력 장치를 썬더볼트로 연결하면 하나 연결하고 다시 썬더볼트로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이렇게 줄 이어서 줄줄이 연결하는 것을 보통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최대 6개까지 연결을 해도 입출력 장치들이 서로 구분이 돼서 동작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USB-C 포트나 뭐 A 포트도 이렇게 전력을 일부 공급을 하긴 하지만 이 썬더볼트는 최대 100W까지 뭐 노트북 어지간한 노트북을 다 커버하죠. 노트북에 전원 케이블 없이 해도 이 썬더볼트를 통해서 그 전에서 전원이 들어오면 노트북에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전원 공급 기능까지도 막강합니다. 자,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를 알아봤고요. 위쪽은 지금은 사라지고 있고 지금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HDMI 그 다음에 여기 DP라든지 미니 DP 애플에서도 요 DP하고 미니 DP 대신에 최근에는 이제 썬더볼트 그 다음에 USB에 뭐 A 타입 요즘 이제 C 타입 이런 형태로 많이 옮겨가서
많은 입출력 장치들이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주변 장치와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